요즘 갑자기 채권 시장 얘기가 많이 들리죠? 시장이 좀 불안하다, 이런 신호인데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이 갑작스러운 긴장감의 원인이 뭔지,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지난주에 말이죠, 채권 시장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투자자들을 밤잠 설치게 만든 그 이유,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딱 떨어지는 숫자로 한번 보시죠. 자,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이 그래프가 지난주 국채금리의 변화인데요. 보시면 한국이랑 미국 모두 금리가 확 올랐죠. 여러분,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오른다는 건 반대로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. 이건 뭐냐? 바로 투자자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.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. 한국 3년물 국채 금리가 한 주 만에 무려 14.1bp, 그러니까 베이시스 포인트나 뛰었고요. 미국 10년물도 5.8bp나 올랐어요. 이 bp라는 게 1%의 100분의 1을 가리키는 단위인데 일주일 만에 이 정도로 올랐다는 건 진짜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. 시장이 뭔가에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죠.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? 첫 번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예상 밖의 매파적인 움직임 때문이었어요. 여기서 매파적이라는 건 좀 강경하게 금리를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은 키움증권 안예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. 이 분석을 따라가 보면 시장의 속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. 보고서에 정말 결정적인 문구가 나오는데요. 바로 이겁니다. 금리 인하 기대를 완전히 소멸시켰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곧 금리 내리겠지? 하고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이 그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린 거예요. 희망이 사라지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한 거죠. 한국은행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. 행동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. 첫째,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고요. 둘째, 전에는 금리 내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 문구를 성명서에서 아예 싹 지워버렸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 달 안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던 위원이 이전엔 3명이었는데 이제 딱 1명 남았다는 신호를 줬어요. 이러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요. 자,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엔 바다 건너 미국 얘기인데요.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책 줄다리기가 우리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. 하나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지금 미국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.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. 먼저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. 아니, 경제 좋잖아. 이제 움직여야지. 금리도 좀 내리고 말이야.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, 바로 연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. 경제가 좋으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야. 딱 이겁니다.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해석이 180도 다른 거죠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연준이 이렇게 버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크게 3가지인데요. 첫째, 고용시장은 우리가 이미 손써서 괜찮아졌다고 보는 거고요. 둘째, 물가가 목표인 2%까지는 아직 멀었고 3%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영 찜찜한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튼튼해요. 그러니까 굳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바로 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죠. 자, 이렇게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개 속이니까 시장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바로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. 한번 보시죠. 이 데이터는 하나금융투자 하영민 애널리스트의 분석에서 가져왔습니다. 기업들이 왜 갑자기 그것도 기록적인 규모로 채권을 찍어내기 시작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올해 1월 초 보름 동안 발행된 글로벌 채권 규모인데요. 무려 6,380억 달러 역대 최대치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앞으로 금리 더 오를지도 몰라. 그 전에 빨리 돈 빌려놓자.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서두르고 있다는 뜻이죠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. 이렇게 채권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더 많았어요. 완전 폭발적이었죠. 예를 들어 한국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했는데 사겠다고 몰린 돈이 원래 목표했던 금액의 4.7배나 됐습니다. 불확실하고 뭐고 간에 지금 이 높은 금리 무조건 잡아야 해 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럼 주로 어떤 채권들이 발행됐을까요?
이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, 이른바 한국물 시장을 분석한 건데요. 딱 보시면 3년 이하 짧은 만기의 채권이 53%, 절반이 넘죠. 이건 채권을 발행하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. 다들 길게 보고 가기엔 자신이 없다는 거죠.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. 자,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그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봐야겠죠. 지금 상황은요,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요. 하나투자증권 보고서에서 내놓은 구체적인 전망을 한번 볼까요? 일단 우리나라 3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에 너무 확 올랐으니까 조금은 안정되면서 소폭 내려갈 걸로 보고 있고요. 미국 10년물 금리는 지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옆으로 갈 것, 그러니까 보합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하네요.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? 핵심 전략은 이겁니다.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또 한 번 위로 툭 튀어오르면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라 싸게 살 기회다. 이렇게 생각하라는 조언이에요. 지금 금리 수준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.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중앙은행은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굳건히 버티고 있는데 기업과 투자자들은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시장으로 막 몰려들고 있어요. 이 팽팽한 줄다리기, 과연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일까요?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바로 이 질문의 답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